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조준웅 씨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주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사그라들까 싶더니 다시 한번 진영 논리가 가세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조준익 씨 관련한 사건의 쟁점이 뭐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떤 보도였는지 좀 설명 좀. 네, 한 언론 매체의 보도인데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무명배우 시절에도 폭행으로 벌금을 받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보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진웅 씨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히 사과하고 은퇴를 선언하겠다. 배우의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또 논란들이 아니 과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의 잘못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심판하고 재단할 수 있느냐. 예. 이거 낙인 효과 아니냐. 이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절에 어떤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극복한 이 사람들까지도 비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었다는 점에서 예.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본인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혐의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범행이 있는 거고 성인이 돼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혐의도 다양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왜 이것이 정치권 문제까지 가느냐면 글쎄요. 여권 쪽에서 조준웅 씨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장군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여정은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으며 그 자부심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보신 것처럼 조진웅 씨는 과거에 이른바 친여 성향의 행사라든가 기획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출연하면서 글쎄요 뭐 정의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쌓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진웅 씨가 연예인들이 원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죠. 그런데 그렇죠. 좀 뭐 지금 여권의 성향에 맞는 행사들에 많이 등장하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때 여권에 뭐 좀 맞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예. 우리의 광복, 역사,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에 그런 영화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좀 했던 측면과 다르게 이제 과거에 예. 그런 어떤 범죄 흔적이 있는 것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연예계를 은퇴한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다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예. 불거진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토론이 된 건데, 그러니까 소년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 그 당시 이미 죄과를 다 치렀기 때문에 예. 30년이 지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랑 또 소년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본인이 사법적 판결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예. 좀 그 문제를 그 이후에 계속 하나의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근거로 삼는 게 맞는 것인가? 예. 라고는 사회적 토론이 좀 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 토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여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념 대결 양상으로 이걸 끌고 오게 되면서 예.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은퇴로 모든 것을 일단락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히려 더 불거지는 문제가 되면서 조진웅 씨한테는 더 안 좋은 형태의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건들을 정치권이 가지고 와서 정치 이슈화 시켜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쟁이 좀 벌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 건강하게 어떤 예.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여야 정치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갈리죠. 여권에 있는 분들은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쪽의 입장이고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증스럽게 정의롭고
척 바른 척 했던 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포인트는 간단한데요. 평소에 너무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른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도 드러냈는데요. 보통 배우를 하거나 연예인 하시는 분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쓰진 않잖아요. 잘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행동. 저는 좌파의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좌파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론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 뭐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있는 과거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발언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김종국 부원장 얘기 들었고 청광대 대변인도 여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조진웅 씨가 예.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 이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이 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냐면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에서 조진웅 씨가 죗값 치렀는데 왜 조진웅 씨가 은퇴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게 만약에 조진웅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했거나 중도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했었다라고 했었을 때도 똑같이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잘못은 묻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진웅 씨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엄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다시 보수 진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왜 민주당이 이렇게 조진웅 씨에 대해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좌파 진영에 있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진보 진영이 계속 문제 받아왔던 것은 이른바 이중잣대 아닙니까? 밖으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그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일삼아왔다는 것. 이게 투영되다 보니까 이게 예.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조진웅 씨를 조금 옹호하는 쪽의 근거는 그 소년원 시절에 벌였다는 그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승훈 부회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청소년기의 잘못은 교화하고 재사회, 다시 사회로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범죄를 범하면요. 아직 어린 시기잖아요. 네. 아직 사회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절도를 하려고 하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너 막만 봐줘 라고 해도 절도의 공범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훔치러 갔더니 집주인이 뛰어나와서 자전거 주인이 이를 막아요. 그래서 혹시 한 대 때렸다라고 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7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 일반 형사 사건으로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전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을 찍히지 않을 수 있도록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겁니다. 청소년을 범죄자이지만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아마도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그 미성년자 때 범죄를 범했습니다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성년으로 갔을 거예요. 만 19세를 넘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형사 절차에서 형사 재판을 밟은 것 같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년기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과는 좀 달리 예. 굉장히 이 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갔을 때 뭐 재봉을 배우고요, 이발을 배우고 뭐 그림이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범죄자가 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었지만 내가 연예인의 꿈을 꿈고 연기를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환골탈태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해서 연기자가 됐더니 너 과거에 소년 시절에 범죄를 범했잖아. 너는 은퇴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정말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은 꿈을 잃고 예. 계속 범죄자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년 시절의 범죄까지도 지금의 조진웅을 재단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범죄가 있고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의혹을 받고 있는 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성인 2004년이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일어났던 요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진웅 씨 측에서 이거는 아니다, 강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조진웅 씨가 1976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94년이면 만 18세입니다. 예. 우리가 14세가 미성년자고요. 14세가 넘으면요. 형사 미성년자가 이제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절도 같은 가벼운 범죄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절도는. 그러나 강도 강간이나 살인처럼 이런 게 중범죄는요. 예. 14세 넘으면 일반 형사로 갑니다. 예. 근데 인터넷에 여러 이제 그 사건 검색 기록들을 보면요. 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돼 있거든요. 소년 보호 처분은 보호소년 조땡땡 이렇게 돼 있고요. 피고인 조땡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예. 소년 보호 처분이면 이게 절대 공개가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떤 경우든 예. 아마 국회의원 출마해도 이게 공개 안 될 겁니다. 예. 과거에. 그러나 이게 일반 형사는 다 이게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범죄 전과 조회 내잖아요. 예, 예. 이런 게 공개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언론사. 따라서 이게 모 변호사가 고소를 했는데 예. 그 언론사를 이걸 소년법으로 고소했는데 저는 한번 이게 따져봐야 된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 형사사건 강도 강간이잖아요. 예. 이런 거는 소년 보호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게 10호 처분 제일 높아도 2년 이하 소년행위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한번 판결문을 공개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강도 강간에서 본인이 강간은 무관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조진웅 씨가 빛의 속도로 그만 은퇴를 했을까요? 누가 은퇴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바로 은퇴한 거는 뭔가 이게 더 공개될 게 저는 큰 게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건 입증 책임은 이제 제명이 강도 강간으로 4명이 돼 있어요. 예. 윤관으로. 그러면 이게 본인이 판결을 내서 나는 강간 무죄 받았다. 예. 이제는 본인이 입증해야죠. 본인은 이게 판결문을 예. 평생 뗄 수가 있어요. 이건 시효가 영구 보존해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성폭행이 무관하다면 이제는 이게 본인이 자료를 판결문 내서 나는 성폭행 무관하다. 예.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은퇴한다고 이미 박혀놨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거라 굳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뭐 해명 안 할 수가 있는데 예. 제 말은 이게 과연 솔직하게 다 자백하고 잘못을 이게 뉘우치고 은퇴했느냐 예. 성폭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상식으로는 다 이게 저희는 법조인으로서 기록을 보잖아요. 따라서 이게 납득이 안 되니 본인이 그걸 이제 안 그러고 이게 강간이 없었으면 절도하고 강도만 가지고 이렇게 은퇴하면요. 예. 물어줄 손해배상이 제가 보기에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연예인들 찍어놓은 것도 많잖아요. 작품이. 예. 또 이게 뭐 광고라든지 손해배상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이런 부인데 이렇게 쉽게 은퇴할까? 뭔가 이게 우리가 저는 모르는 게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고 소년법 등등 해가지고 이런 재판 기록이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본인에게 판결문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말씀하신 소년법 위반 혐의로 이거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몰랐던 건가요?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이 조진웅 씨의 전과 범죄를 예. 아마도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 확보했을 것이다. 그럼 법원에서 유출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처벌된다. 그런 차원인 것이고 예. 만약에 이 제보자가 그때 당시에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제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년법 위반은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이 만약에 그거를 그렇죠. 제보했다면. 네. 예. 다만 이게 지금 뭐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라고 본인이 했잖아요. 그때 제보자의 내용에 보면 뭐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 또 공범들이 4명이니까 공범 중에 1명이 성폭력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간이 기수면 강도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조진웅 씨 보고 옛날에 30년 전의 판결, 뭐 20몇 년 전의 판결을 공개하면서 너의 결백을 입증하라. 이건 예.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 아마 조진웅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성인이 되기 전의 범죄였고 예.
그래서 본인이 반성하고 그 어떤 연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기자가 되고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일입니다. 예전에 보면 개과천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정말 예전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다시 그 삶에서 성공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인 겁니다. 그럼 범죄자가 연예인 하지 말고 뭐 굉장히 너는 범죄자였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나 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그냥 드신 예를 거예요? 든 겁니다. 드신 예를 든 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직업 여부를 떠나서 예.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칭찬해야 되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를 했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뭐 처벌되고 예.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20, 30년 전의 일이 다시 공개돼서 이걸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손해배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정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년범 시절에 들어간 범죄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소년범의 교화 이런 목적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그 아까처럼 워낙 사건이 많은데 절도는 이게 소년 보호 처분으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예. 그러게 강도 강간은 중범죄잖아요. 그러게 법원이 중앙법원과 가정법원이 틀려요. 네. 거기에 호칭이 틀려요. 피고인이라고 쓰고 여는 보호소년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 종합해 보면 이제 그 강도 강간은 일반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았을 거다. 예. 이렇게 저는 보는 거. 그러면 이게 저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했거든요. 예. 옛날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기자를 무조건 고발하면 안 되는 게 이 기자가 어디서 얻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원이나 소년을 해서 주스면 범죄가 돼요. 예. 그러나 이게 만약에 공범자가 4명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피해자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피해자 측에서 저는 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제가 이 개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문은 없고 진행 경과만 있다면 그런 게 피해자도 볼 수 있거든요. 사건 진행 경과는. 예. 근데 공범자가 줄리는 자기도 당사자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공범자 4명보다는 피해자 측에서 제보했다면 예. 이거는 이게 기자를 고발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디서 오든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자를 고발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문제는 김경호 변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핵심적으로 사법적 판결이 나서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본인이 사법적 판단을 안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건 양심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그 뒤에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라고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좀 옹호했다고 좀 옹호한 내용을 들어봐도 청소년기 잘못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이게 무슨 정치적 공격입니까? 이게 정치적 옹호입니까?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런 얘기도 못할 정도면. 근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조진웅 씨 보고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아니 이분이 의로운지 정의로운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방식 자체는 양심까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예. 어떤 한 일반인의 양심까지 자기가 판단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런 사고방식 자체가 훨씬 더 나쁜 거다. 어떻게 정치인이 한 사람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정의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진웅 씨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잖아요. 대중의 그 인기의 기반을 받는 과정에서 예. 만약에 이 조진웅 씨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절도 정도의 청소년기에 있었던 단순한 일탈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까지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까지 했었던 거고 이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그것이 알려졌을까?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인식이 기만행위가 적극적으로 있었느냐 소극적으로 있었느냐 이건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을 알고서도 뭐 인기를 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진웅 씨는 그냥 그만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 그냥 이 논란이 마무리됐었으면 저는 뭐 사회적으로 아 그런 연예인이 과거에 그런 논란 때문에 은퇴했구나라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자꾸만 조진웅 씨에 대해서 편을 드는 듯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자체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던 내로남불이라든가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민주당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공세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처음부터 조진웅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이렇게 공격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키운 것은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정치인, 진보 좌파의 지식인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은퇴해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고 은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려고 했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뭐 사실 보도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